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애플코리아에서 대여를 받은 제품인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제품이죠. 1차 출시국인 미국에서도 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10월 7일에 출시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3차 출시국이 되면서 늦은 출시에 아쉬워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나마 플러스는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품을 받았으니까 먼저 언박싱부터 같이 해볼게요. 박스는 특별할 것 없는 기존과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박스 사이즈가 크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아이폰 14 박스와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컬러는 퍼플 컬러입니다. 색상이 오묘한 게 실물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적어도 컬러에 관해서만큼은 애플만큼 진지한 기업은 잘 없는 것 같긴 하죠. 사실 저는 이번에 아이폰 14을 블루 색상으로 구매했거든요. 블루 컬러는 작년에 나온 시에라 블루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 퍼플 컬러는 뭔가 보라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구성품을 보면 역시나 특별할 건 없었어요. 이렇게 설명서와 보증서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보면 바로 확실히 크다는 게 느껴지시죠? 비교를 위해서 일반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반 모델보다는 훨씬 크고 프로 맥스 사이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노치가 아닌 펀치홀이 들어갔죠. 그래서 얼핏 보면 13 프로 맥스 같은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다만 카메라가 3개가 아닌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알아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정말 좀 시원하고 좋긴 좋은 것 같네요. 기존에 굳이 프로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바로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감이었어요. 사실 이 프로 맥스 같은 경우도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프로 맥스의 무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플러스 모델 딱 들자마자 굉장히 가볍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4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이 240g이지 정말 엄청 무거운데요, 반면에 이번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203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40g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 뭐 수치로 볼 때는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딱 두 개를 들고 보면 굉장히 심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일단 그냥 들자마자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였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기는 해도 이게 은근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이폰 14 프로보다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가 오히려 더 무거운 셈이에요. 여기에다가 케이스 끼우고 링 같은 악세사리 끼우면 프로 맥스와의 차이는 더욱더 심해지겠죠. 큰 화면에 저렴한 가격과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훨씬 더 가벼운 무게, 이런 조합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강력한 구매층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번 14 플러스의 스펙도 같이 좀 살펴볼게요. 이번 아이폰 14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인업에는 A15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는 A16 칩셋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라인업인 플러스 모델도 역시 A15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이렇게 딱 듣고만 보면 작년에 들어간 칩셋을 재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번 일반 라인업에 들어간 A15는 작년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칩셋이 들어간 겁니다. 작년 일반 라인업에 들어간 칩셋과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칩셋은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 라인업에 GPU 코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어요. 어찌 되었던 재탕인 건 맞지만 뭐 그래도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램도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6GB 램이 들어갔고요, 제품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배터리도 커졌는데요, 이번 아이폰 14의 배터리 용량보다 무려 1000mAh 이상 높은 4323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용량은 이번 프로 맥스보다도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프로 맥스가 좀 생각보다는 아쉬운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이 14 플러스가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프로 맥스에서 실망한 만큼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추후에 배터리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메라도 전작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조도에서 촬영할 때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시네마틱 모드를 4K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액션 모드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건 강력한 손떨방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토닉 엔진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적인 보정도 해주고요. 또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오토포커스를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발전이라기보다는 개선이 된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폰의 카메라야 원래도 뭐 성능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지원으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 있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기능이 있죠. 바로 충돌 감지 기능입니다. 차량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아이폰 내부에 있는 가속도계와 기타 센서들로 이런 상황들을 감지해서 긴급 연락처와 응급센터에 연락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고를 감지하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거는 사실 이 기능이 쓰여질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이런 사고는 당연히 안 나는 게 최선이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 8에도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차고 있다면 이 애플워치 쪽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OLED 디스플레이인 거죠. 확실히 화면이 정말 크다 보니까 사용성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편이었는데요. 언뜻 보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처럼 보이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120Hz 프로 모션이 안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프로 모션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부터 들어갔던 기능이기는 한데요. 정말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프로에 들어갔던 기능이라 이번에 일반 모델에도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AOD 기능과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몇 주 전에 프로 맥스를 사서 이미 써보고 있었는데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편한 부분이 꽤 있었는데 AOD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좀 불편한 점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화면이 밝아서 뭔가 좀 더 자주 체크하게 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옆에 두고 일을 하는 편인데 알림이 온 것도 아닌데도 화면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체크하게 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AOD 기능이 안 들어간 건 크게 아쉽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프로 맥스랑 같은 사이즈인데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화면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가격도 좀 착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프로의 기능까지 다 필요하진 않은데 좀 더 큰 화면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